진짜 현타 온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웨라이딩 공원입니다. 네, 오늘 할 것은, 보시다시피, 8강전 경기인데요. 자, 일단 조별리그, 마지막에 제가 정리를 안 해드린 거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3차전까지 전부 끝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조는 인도가 코로나19로 기권했고요. 네, 그 이외 팀들은 중국이 1위, 2위가 대만, 3위가 이란 순서였습니다. 자, 그리고 B조 같은 경우는 1위가 호주, 2위가 필리핀, 3위가 태국, 4위가 인도네시아 순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C조는 1위가 일본, 2위가 대한민국, 3위가 베트남, 4위가 미얀마 순서였습니다. 자, A조가 한 팀이 부족한데 어떻게 3위간에 서열을 가릴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B조나 C조 같은 경우는 4위 팀 간의 서열에서 4위 팀 간의 대결에서 나온 득실차나 승점을 빼고요. 네, 그 상태로 계산하고요. 보통은 뭐 3위 팀들이 웬만하면 뭐 4위 팀들을 뭐 무승부 내지 이겼기 때문에 승점이 까지겠죠. 베트남의 예시로 들면은 베트남과 미얀마는 무승부를 거두었기 때문에 베트남은 실제 승점은 0점입니다. 0점에다 마이너스 3으로 기록돼서 들어간 거겠죠. 이란 같은 경우는 뭐 까질 승점이 없기 때문에 뭐 0점 마이너스 12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여기 3위 팀 간의 서열에서 태국과 베트남이 높아서 태국과 베트남이 8강전에 진출하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경기가 이거는 조별리그고 경기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 경기는 중국하고 베트남, 두 번째는 호주랑 대한민국, 세 번째는 일본이랑 태국, 네 번째는 대만이랑 필리핀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고요. 일단 우리 대표팀이 앞선 뭐 베트남하고 미얀마의 조별리그 경기에서 이기긴 했는데 막판에 큰 점수차로 이기지 못했고 막판에 또 골을 넣었기 때문에 뭐 베트남전은 뭐 초반에 넣긴 했지만 그랬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대표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로 올라오고 있는 상대한테 큰 점차를 이기지 못하면서 또 마지막에 일본 대표팀이랑 무승부를 거두었지만 결국에 득실차로 밀리면서 2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태국이 아니라 뭐 호주로 바뀌게 됐는데 여러모로 상당히 어려운 상대를 만나게 했는데 솔직히 이 팀을 우승 후보로 보는 여론이 많더라고요. 저도 역시나 우승 후보 중 하나로 생각하고요. 이 팀을 8강전부터 만났다는 것 자체가 사실 대진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8강전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본 게 사실이거든요. 뭐 객관적인 전력상 통산 정적에서 이긴 경기가 단 2승밖에 없어요. 2승 뭐 12패였나? 거의 대부분은 졌었는데 사실 무승부 나온 것도 연장전까지 끌고 가서 무승부를 끌고 간 것도 사실 대단한 거였거든요. 그렇다고 봤는데 뭐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나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경기 내용은 뭐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호주가 점유율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압도하는 형국으로 진행이 됐고요. 실제로 경기 내용도 호주가 찬스가 좀 더 많았어요. 우리나라보다. 뭐 결과적으로 슈팅차가 아주 크게 뭐 차이 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찬스 자체는 호주 쪽이 좀 더 많았고요. 자, 그러면서 호주가 찬스는 많았는데 번번이 골망을 흔들지 못했고 몇 번에 또 헤딩에 뭐 골대를 맞기도 하는 등 골대 한번 맞으면은 이제 그 팀은 그 경기에서 진다라는 정말 이상한 법칙이 있는데 그 이상한 법칙에 따라서 호주가 결국 지게 되었네요. 우리나라도 사실 지소연 선수 골이 아니라 그 전에 골을 낼 수 있었는데 A매치
네, 최다 출전을 기록하고 있는 조소연 선수죠. 조소연 선수가 어, PK를 얻어냈어요. PK를 얻어내고 그 PK를 조소연 선수가 찼는데 조소연 선수의 페널티킥이 사실 처음에는 인정이 안 됐는데 그게 VR을 통해서 발이 밟은 걸로 인정이 되었고요. 또 선을 밟았기 때문에 네, PK가 선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네, 뜻밖의 PK를 얻게 되었는데 거기서 네, 공이 위로 붕 뜨면서 네, 결국 득점을 하지 못했고요. 조선 선수 본인도 정말 아쉬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 이런 호주를 상대로 이길 기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저도 많이 보면서 아쉬웠고요. 뭐 직접 보진 않았지만 네, 하이라이트 올라온 걸 보면서 그 장면에서 제 마음도 네, 철령 왔습니다. 네. 철렁거리면서 내려앉는 네,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네, 후반 42분에 거의 42분에 43분 넘어가는 상황에서 지소연 선수가 네, 사실 이 골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 대표팀의 뭐 약간 손흥민 같은 느낌으로 네, 왜 지메시라고 하는지 네, 왜 지소연 선수를 왜 손흥민이라고 하는지 네, 이해가 갈 정도로 네, 중앙 돌파라든지 각종 드리블 돌파는 지소연 선수 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 돌파 이후로 빈 공간을 찾아서 이제 공간이 순간적으로 열렸거든요. 근데 열린 공간으로 지체 없이 바로 중거리 슈팅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슈팅이 궤적이 이건 사실 여자 축구에서도 나오기 힘든 궤적이고 네, 남자 축구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저런 골 자체는 흔한 골이 아니거든요. 그 순간적으로 저는 내가 뭐 내가 뭐 손흥민 골을 보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원더골이었습니다. 반대편 골망을 향해서 골이 들어가는 궤적을 보면은 네, 호주 골키퍼가 사실 못 막은 이유도 이해가 가요. 네, 이해가 갈 정도로 궤적 자체가 사실 막기 힘든 궤적이었어요. 네, 엄청난 원더골이 들어가면서 네, 이제 구석 쪽 골망 구석 쪽을 흔들었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일단 지소연 선수가 이 골 이후로 햄스트링 부상 입어가지고 뭐 정확히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언론에 그게 의심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장기 부상이고 이번 대회는 더 이상 출전하지 못하거든요. 남자 축구로 따지자면은 뭐 월드컵은 좀 그런가? 아시안컵을 왔는데 손흥민이 8강전에 부상당해가지고 4강전부터 못 쓰는 네,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안 좋은 상황이고 네,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고요. 자, 결론적으로 남은 시간 동안 1대0 스코어를 지키면서 우리나라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정말 호주가 네, 찬스는 엄청 많았는데 한 번 더 얘기하자면은 사실 호주의 찬스를 많이 막은 선수가 네, 역시 골키퍼죠. 골키퍼 김정민 골키퍼가 네, 호주의 선방 슈팅을 선방해내면서 사실 지금까지는 뭐 김정민 골키퍼보다는 윤영걸 골키퍼가 좀 넘버원인 느낌이 있었는데 김정민 골키퍼가 윤영걸 골키퍼가 네,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네,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요. 역시나 모든 수비는 골키퍼다. 뭔 소리냐? 네.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김정민 골키퍼의 대활약으로 우리나라가 초반에 실점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에 이게 기틀이 되어서 결승골까지 넣은 다음에도 실점하지 않으면서 4강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강전에 진출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내년에 열리는 2023년 현지로는 뭐 겨울인데 남반구는 겨울이 뭐 알다시피 5월, 6월이 겨울이어가지고 네, 겨울에 올리는 여자 월드컵이 되었고요. 이거 또좀 카타르 얘기 기운이 나는데 자, 어쨌든 자 그러면서 내년 5, 6월 때 경기가 열리게 될 예정이고요.
내년에 열리는 또 월드컵 본선 티켓을 따냈기 때문에 여러모로 값진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참고로 호주는 뭐 개최국이기 때문에 이미 이 경기 상관없이 티켓을 따게 되었고요. 자, 또 의미가 또 있는 게 내년에 또 개최국으로 나오는 월드컵 개최국으로 나오는 나라한테 이렇게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내년 월드컵 준비하는데도 또 자신감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자, 다른 경기를 보자면은 일단 같은 시간에 열린 경기장만 달라요. 네, 일본하고 태국 경기는 7대 0으로 일본이 경기 내용도 거의 압살했어요. 네. 일본이 뭐 분풀이를 하듯이 승리를 거두었고요. 일본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열린 9시에 중국과 베트남 경기는 3대1로 경기 내용 자체는 중국이 약간 좀 고전했습니다. 고전하는 내용이었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이길 팀이 이긴다라는 공식이 맞듯이 중국이 이겼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한 골이 좀 약간 오게 튀네요. 중국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경기죠. 대만하고 필리핀 경기. 앞선 세 경기와 다르게 이 경기는 약간 좀 대만인이 요즘엔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약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토너먼트 대진이 호주랑 만난 거는 최악이지만 그 다음 대진부터는 좀 약간 뚫리는 대진이에요. 좀 강팀을 피해가는 좀 대진이었는데 저는 솔직히 대만이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피파 랭킹도 대만이 30위대고 필리핀 60위대거든요. 그래서 피파 랭킹 차이도 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필리핀이 올라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필리핀이 올라왔습니다. 결국에 올라왔고 경기는 필리핀이 선제골을 넣었어요. 이것부터 좀 충격이었어요. 대만이 아니라 필리핀이 선제골을 넣을 때부터 대만이 이렇게 방심했나 할 정도로 그랬었고 뭐 결론적으로는 후반 막판에 대만이 동점골을 만들어냈지만 페널티킥 승부차기에서 결국에 필리핀이 4대 3으로 이기면서 다음 라운드에 필리핀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좀 예상과 다른 반전이 두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번 8강전이 특히나 토너먼트에서 공은 둥글다란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강팀이 약팀을 잡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이번 8강전을 보고 공이 둥글다는 거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4강전 상대는 일단 필리핀이고요. 2월 3일 목요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11시에 중국하고 일본이 붙게 될 예정이고요. 두 경기 다 푸네에서 열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조별리그부터 쭉 해서 푸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승전은 물론 올라가게 되면은 나비 문바에서 하지만 그래서 계속 똑같은 경기장에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한 입장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가 일단 필리핀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피파 랭킹은 62대고 우리나라는 18위예요. 현재 18위고 뭐 우리가 또 앞서 피파 랭킹 11위인 호주까지 잡았기 때문에 기세가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이 이번에 4강전에 오르면서 내년에 열리는 월드컵의 첫 출전이거든요. 첫 출전이기 때문에 사실 좀 방심할 만해요. 우리나라 대표팀 입장에서는 그렇고 여러분 네티즌들도 그렇고 뭐 호주도 잡았는데 뭐 이런 약체들 뭐 62대 뭐 약체들은 뭐 당연히 이기겠지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 카자흐 기적 때 뭐 독일 대표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토너먼트에서 방심해서 안 되는 경기는 없고 말 그대로 앞서 호주 대표팀처럼 한 번만 이렇게 실수를 하면은 바로 떨어지는 구조가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최고 성적 거기다 우승까지 노리고 있다면은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중요한 경기고 이번 경기 이겨야지 결승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필리핀이랑 붙는 연습 게임 뭐 약체랑 붙는 뭐 그런 경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결승전에 오르기 위한 4강전이라고 생각하면은 훨씬 더 무게감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뭐 대진자들은 상당히 좋아요. 네. 우리가 만약 호주를 못 이겼다면 모르는데 호주를 이기고 올라왔기 때문에 대진운이 너무 좋게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반대편 라인에서 대만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또 필리핀이 올라왔어요. 이것부터 좀 반전이 있었는데 좀 필리핀이 좀 돌풍의 팀이긴 하지만 제가 하이라이트 경기를 좀 봤는데 필리핀이 잘하더라고요. 네. 그런 점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경기 이기면 일요일 열리는 결승전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역대 아시안컵에서 결승전에 진출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최고 성적은 2006년 때였나? 그때 3위 했던 게 그 3위도 뭐 일본을 3, 4위전에서 이겨가지고 3위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이후로는 4위를 한 번 한 게 끝이고 그 다음부터는 뭐 4강전도 오르지 못했거든요. 뭐 저번 대회 요르단에서 열린 여자 아시안컵 대회도 4강전에도 오르지도 못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모로 사실 기회입니다. 우리나라 대표팀 입장에서도 강팀이란 또 북한이 뭐 여자 축구에서 강팀이잖아요. 북한이 또 참가를 안 하게 되면서 기회가 생긴 거고 또 이렇게 대리전도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꼭 열심히 노력해서 결승전까지 올라서 최고 성적을 기록하면 좋겠고요. 결승전에 오른다면 얘기하겠지만 저는 뭐 여자 대표팀이 처음에 인도로 떠날 때 했던 얘기가 있죠. 반드시 우승을 노리겠다. 우리의 목표는 우승이다라고 얘기한 점이 있었는데 솔직히 저는 약간 좀 무리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저는 당장 본선 티켓 따는 것도 버거운데 우승하는 건 더 힘들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꼭 이번에 호주를 이겼고 네, 우승까지 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더 말하면 설레발이 되기 때문에 뭐 우승 얘기는 결승전 올라가서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당장 눈앞에 있는 4강전 필리핀이랑 경기라고 보는 것보다는 4강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4강전 경기 꼭 이겨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8강전에 떨어진 호주를 제외한 대만, 태국, 베트남 같은 경우는 8강 패자 부활 리그를 진행하는데요. 이거 왜 진행하냐면은 지금 4강전에 오른 팀 말고도 본선 티켓을 더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시아 같은 경우는 본선 티켓 지금 5+2예요. 그래서 5위까지 주고 6, 7위는 플레이오프, 대륙간 플레이오프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팀 중에 상대 전적에서 서로 이렇게 리그전처럼 치러가지고 상대 전적에서 1위 팀은 본선에 진출하게 되고요. 2, 3위 팀은 플레이오프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만약 호주한테 졌다면은 이 방식이 채택이 안 되고 내 팀이 되기 때문에 따르겠다고 했겠지만 따르게 하려고 했겠지만 우리가 호주를 이기게 되면서 지금 세 팀이서 붙게 되었고요. 자, 2월 2일 수요일 날 5시에 대만하고 태국이 붙게 되고요. 그리고 이틀 뒤인 2월 4일 금요일 날 오후 5시에 베트남하고 대만이 붙게 되고요. 2월 6일 일요일 날 5시에 태국하고 베트남이 이렇게 붙게 되면서 이 세 팀 간의 순위가 나오고요. 1위 팀만 월드컵 본선을 직행하게 되고 2, 3위 팀은 내년에 열릴 이렇게 뭐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또 출전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자, 여기 써져 있죠. 8강 패자부활전 리그 승자 한 팀이 본선에 가고 대륙간 플레이오프 두 팀. 이 두 팀은 일단 본선에는 진출 안 하고요.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시드 팀이랑 비시드 팀을 나누어서 경기를 치르는데 각 조로 나누어서 각 조에서 1위 팀을 한 팀만 본선에 진출하는 거거든요. 뭐 이건 복잡하기 때문에
플레이오프를 진행하게 된다면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총 이렇게 진출하는 팀은 5팀이 되고 플레이오프 2팀이 진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표팀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한 대로 준결승에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최소 4위는 보장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2023년 호주 뉴질랜드 여자축구 월드컵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3회 연속 또 진출이고 저번 프랑스 월드컵 때는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아시안컵에 꼭 최고 성적을 기록하고 우승 얘기는 결승전에 가서 얘기를 할 테고 네, 최고 성적을 기록하고 네, 꼭 월드컵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원래는 우리나라가 만약 8강에 떨어졌다면은 한 번에 나중에 묶어서 리뷰하려고 했었는데 솔직히 좀 제가 뭔가 여자축구 대표팀한테도 좀 죄송하고 네, 여러분 좀 미안한 감정이 있는데 제가 너무 여자축구 대표팀을 낮게 폄하하고 네, 좀 이기기 힘들다라고 너무 단정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그 발언이 네, 좀 부끄러운 발언이고요. 네, 뭐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했을 테지만 네, 저는 여러모로 또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인으로서 네, 다시 한번 네, 카나는 기적이 이어서 네, 공인 둥글다라는 게 네, 그런 생각을 꼭 하게 되었습니다. 자, 꼭 준결승전 제가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 나중에 또 기회 되면은 리뷰를 하도록 하겠고요. 결승전 뭐 진출하게 된다면 또 결승 경기도 네, 리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하는 채널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쿠팡 플레이에서는 중계를 안 하고요. TVN에서 중계를 하는데 TVN 채널에서 문제는 TVN에서 방송할 때가 있고 TVN 쇼라는 채널이 또 있는데 TVN 쇼에서 방송할 때도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바로는 한일전 조별리그 때 열렸던 한일전 빼고는 전부 TVN 쇼에서 방송이 되었거든요. 심지어 8강전도 TVN 쇼에서 방송이 되었어요. 그만큼 여자 축구가 네, 우리나라 안에서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인지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건데 그런 생각에서 여러모로 많이 아쉽고요. 여자 축구에서도 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특히나 마지막 지손 선수의 원더골은 사실 여자 남자 통틀어서 진짜 원더골이라고 부를 만한 골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다음 4강전은 꼭 TVN에서 네, 지상파는 아니죠. 지상파는 아닌데 TVN에서 꼭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설날 연휴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 네, 기분 좋게 아시안컵 최고 성적 네, 우승 얘기는 뭐 결승전에 하도록 하겠고요. 네, 꼭 좋은 성적 거두길 바랍니다. 그럼 행운을 빕니다. 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빠잉.